윤 정권한테 제가 팁을 좀 주겠습니다. 팁을 주면 이걸 제대로 사용하면 윤 정권이 지지를 받게 될 거고, 제가 뭐 윤 정권이 지지 받든 안 받든 저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윤 정권이 뭐 망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윤 정권이 저를 간주하면서 탄압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윤 정권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가을에 또 거리를 촛불이 뒤덮어서 쫓겨나기 전에 그런 꼴을 안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팁을 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솔직히 말하면 뭐 윤 정권이 기득권하고 연관해서 이 관련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를 단절하라고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손대면 되죠. 자, 윤 정권의 성격은 검찰 정권입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하고 또 이 대통령실, 행정부, 당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정권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악질 경제 사범들, 지하 경제를 전부 다 소탕하라. 자, 이거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요, 물 태우라고 하고 비아냥을 들으니까 뭘 선포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요, 전국의 깡패들을 다 잡아들였죠. 그런 노태우 대통령의 솔직히 공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 무슨 깡패하면 뭐 누구 족보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상 다 무너졌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을 다 잡아들이면 윤 정권이 이것만 잘해도요, 지지율은 유지할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조선일보 등 많은 언론에서 깡통 전세 500채 팔고 1000억 챙겨서 튀었다. 그래서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피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전국에 이런 유의 전세 사기가 14,000건이 지금 적발되었다. 대부분이 이제 빌라입니다. 자, 그 동네 건설업자 시켜서 빌라 싸게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부동산들 시켜서 바람 잡습니다. 아파트에 집을 못 구해서 서울 외곽이나 또 수도권 외곽에 이 빌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동산이 꼬득이지요. 자, 요즘 빌라 시세도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면 아주 좋다, 이런 데 없다, 새 집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요,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빌라 시세가 정확히 얼마 되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빌라라는 것은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시세보다 높게 전세 계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을 딱 해놓고는 이 업자는 전세금을 받아서 챙기죠. 그래서 수도권에 500채 빌라를 지은 이 업자 A씨는 개당 2억씩 전세금을 이렇게 해서 1000억을 받아 챙겼고, 그 중에 10%인 100억을 모집해온 부동산에게 수수료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투자자에게 빌라를 처분하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럼 바지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바지 투자자와 이 사기꾼 A씨는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는 그냥 명의만 넘겨받고 얼마치 받고 나중에 깜빵을 가든지 도망을 가기로 서로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전공사 HUG와 함께 이런 전세 사기 의심을 되는 정보를 14,000건을 경찰에 제공해서 정부가 대대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빌라가 가격이 내려가서, 원래 빌라라는 것은 이 거주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게 거품이고 금방 내려가죠.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빌라 들어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억 정도의 전세를 했다면 빌라 가격이 한 2억 2천만 원, 거의 90%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국토부가 경찰청에 통보한 전세 사기꾼 의심되는 집주인은 1034명에 달한다. 집주인만 1034명. 이들이 지어서 그야말로 돈 떼먹으려고 넘긴 이 빌라를 전세 드리고 또 헐값으로 처분하고 튄 이런 집주인이 1034명에 달한다. 자, 이들이 이제 처분을 할 때 바지 투자자를 주인으로 바꿔놓고 처분하는데, 실제 이 빌라의 신축 가격이라는 것은 워낙 날림으로 지어서 그 건축비가요 굉장히 싸죠. 그래서 빌라 시세와 건축비도 격차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헐값으로 빌라를 지어서 통으로 사지요. 그래서 작은 빌라 하나에 10명씩 이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건축비 들어간 것이 실제 이들에게 받는 전세금의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시세라는 것이 100%라 해도 전세금이 90%고 실제 건축비는 절반도 안 되니 이들이 중간에 먹고 튀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국토부는 우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잡아서 지금 돈을 받아내는데,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7천억쯤 된다. 자, 이 중에 4,507억을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 26명에 대해서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이 전세 사기로 의심되어서 수사 중인 사안은 10,000건도 넘고, 임대인이 여기에 825명, 그러니까 한 명당 10건도 넘는, 10채도 넘는 빌라 사기를 치고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이 1조 581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21개 구가 깡통 전세다. 연립 빌라 다세대가 다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거하고 오늘 또 보면 쌍용차 인수한다고 주가를 띄워가지고 결국은 주식 처분해서 먹고 튀는 기업 사냥꾼이 있었다. 그래서 인수 전에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를 참여시켜서 이 계열사들의 주식을 쫙 올려서 그 다음에 팔고 튀는 겁니다. 결국은 인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에디슨 모터스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하고 있는데, 자,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자금 마련하기 위해 인수한 에디슨 EV의 투자에 실제 그에게 시세 차익을 거둔 투자조합의 실소유주를 이 기업 사냥꾼 이씨의 일당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6,000원에 불과했던 에디슨이 쌍용 인수한다면서 인수한 에디슨 EV는 주가는 에디슨이 쌍용 인수 전에 참여하면서 82,400원, 12배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에디슨 EV 지분을 40%가량 사들인 이 투자조합 6곳이 주가가 급등하자 전부 팔고 처분했어요. 결국 쌍용 인수는 불발됐고 에디슨 EV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그래서 작은 회사, 껍데기만 있는 회사, 상장사를 하나 인수해서 에디슨의 자회사로 만들고, 그리고 이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지금 이 쌍용 인수의 모태가 될 것처럼 선전해서 주식만 띄우고 팔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이 뜨면 그 뜬 주식을 가지고 이제 쌍용을 인수할 거 하는데 쓸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이런 기업 인수 사냥꾼들이 기업에서 돈 빼먹고 또 가짜 호재 소문 올려서 주식 끌어 올리고 팔아버리고, 과거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문가리 정권 때 넘쳐났던 사모펀드 사기에 이런 기업 사냥꾼들이 전부 개입되었다. 라이미니 옵티머스에 이런 엄청난 수조원의 사기가 있었죠. 자, 이 에디슨 모터스의 이 사기극에 소액주 피해가 7천억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자금 조달이 될 수 없으면서 상장사를 인수해 자금 마련을 시도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소문을 쫙 내서 거기에 이제 이 각자 시드마니를 가지고 투자해서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 놓고는 이제 그게 쌍용다인수라는 이 사기극을 앞에 놓고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일시에 팔아버리고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업 사냥꾼 이시가 있다지만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건 대표라는 사람도 이런 사기극과 과연 무관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에디슨 모터스 이 사기극에 동참했던 5개 투자조합 일부는 또 현대사료라는 회사에도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코스닥 회사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문 정권에 있었던 수많은 바이오 특례 상장, 제가 볼 때 뭐 한 50개도 넘는 것들이 특례 상장되고, 그래서 상장될 수 없음에도 신라센처럼 특례 상장되고 또 센트리온처럼 이렇게 과장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다 빼먹고 지금 신라제는 그야말로 상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쌍방울, 이것도 전형적 기업 사냥꾼인 조폭 출신의 김씨, 그 사람 등에 의해서 지금 이게 회사가 아니라 솔직히 회사를 빙자한 저는 사기 집단에 가까운 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요, 방금 이런 주가 조작하거나 그런 이 빌라 사기꾼들처럼 전세 사기, 기업 사냥꾼, 주가 조작꾼, 사모펀드 사기꾼, 환치기, 돈 세탁, 조폭 사업, 조폭 기업 인수, 불법 송금, 전번에 8.5조 불법 송금처럼요, 외국인 브로커, 마약, 불법 도박, 그리고 뭐 탈세 전문가들 있죠. 그리고 이 수많은 또 암시장이 있습니다. 자, 윤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면, 그래서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 간에 연관이 있어서 못 건드린다면 가장 만만한 게 이런 집단들이잖아요. 자, 이런 집단에 개입되는 뭐 꾼들이라는 게 결국 정치판에 이 돈 뿌리면서 유착도 되어 있는데, 이거 열심히 파다 보면 아마 문갈이 이재명 관련자도 많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또랑도 치고 이 뭡니까 미꾸라지도 잡고, 그러다 어쩌다가 동전도 죽고 일석삼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 정권이 내가 볼 때 경제도 털렸고 뭐 복지도 잘 못할 겁니다. 애서 잘 못하는 거 하지 말고, 그래도 뭐 한 가지는 업적을 남겨서 나중에 그거 하나는 잘했다 소리 듣고 그 다음에 확 무너지는 것도 면하고, 그리고 서민 중산층 대중들한테 박수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악질 경제 사범, 지하 경제 다 소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소탕을 하면요, 외국인 브로커 없어져도 그래도 외국인 입국이 좀 정리가 될 거고, 해외 불법 송금 함치기 정리해도 한국의 이 불법적인 이 지하 경제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로 지상으로 올라올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 해야 된다. 마약이나 이 불법 도박이 지금 얼마나 성행해 있습니까? 한국의 마약이요, 그 뭐 영화에 나오는 마약 사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퍼져 있어요. 불법 도박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윤 정권의 그 부하들, 검찰 출신들이 제일 잘할 것이다. 그래서 윤 정권은 악질 경제 사범과 지하 경제를 다 소탕해라. 자, 이것도 못한다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뭐 국가를 잡아서는 안 될 수준 미달들이 잡은 거죠. 자, 그래도 각자 전공은 하나씩 있을 거니까 전공이라도 한번 제대로 살려봐라, 제가 충고하는 겁니다.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도